미투 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성추행, 성폭력 이런 부분들을 고발하는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운동은 서지영 검사가 하는 여자 검사가 다른 검사와 더불어서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 성추행을 고발한다고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근데 그 제기된 시점은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고 하는 타이밍에 일부 평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소집하라. 그건 옳지 않다라면서 조직적인 저항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여성 검사들이 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오비일학격으로 이 검찰 내부에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 거의 무력화되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일부 검사는 성추행 혐의로 체포되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 고은 시인에 관한 성추행 이야기가 나오더니만 그 다음에 이윤택이 등으로 번져가면서 이제 영화 배우까지 걷잡을 수 없도록 이 사태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계가 워낙 좌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 터져나오는 사람의 대부분은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걸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제 공중파까지 진행해서 탐사 보도 프로가 뭔가를 맡고 있는 김어준이라는 친구 유명하지요. 딴지일보 총수고 한때 무슨 성 관련 용품도 팔았던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미투 운동이 문재인 지지자 분열에 공작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이게요, 한쪽 판에 기울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세상의 움직임은 자신들의 유리한 방식으로 굴러가야 공작이 아니고 예기치 않게 어떤 일이 터졌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손해로 작용하거나 우리 쪽에 유리해서 그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좀 지켜보고 있고 부채질을 했는데 그게 도리어 우리 쪽으로 불이 번지면 이것은 공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야말로 이 천하의 저질스러운 싸구려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로요, 오늘날 좌파들의 도덕성이나 양심이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기가 찬 거는 그나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으로 남아 있어야 될 종교인들의 미투 운동으로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있었죠. KBS의 다큐멘터리로도 이렇게 방송이 되었고요.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등장을 해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이 톤즈라는 데 병원 학교를 세우다가 이 암에 걸려서 이 48세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 말고도 이 신부와 더불어서 돕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신부들이. 거기에 관련된 한 신부라는 사람이 수원교구 소속으로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인데 아프리카 선교활동을 간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자, 천주교 수원교구에 따르면 신도 A씨는 2011년 남수단 선교활동을 하던 중 한모 신부가 문을 잠그고 성폭행을 시도했고 한밤중에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도 했다면서 처벌을 요구했고요. 방송 인터뷰에서 당신은 비난을 받을까 무서웠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침묵했는데 지금 미투 운동을 보고 용기를 내서 문제 제기를 한다 했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수원교구는 한 신부로부터 이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직무 정지를 했고 한 성당의 주임 신부 직책도 박탈했다는 겁니다. 주임 신부라면 한 성당을 책임지고 있는 신부입니다. 또 이 한 신부가 속해 있던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도 스스로 탈퇴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정의구현입니까? 정말로 저것들을 좀 돌아보길 바래요. 이념의 눈이 멀어서요. 성언의 자유는 허용하되
예? 이념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자유롭다고 성의 자유를 남의 신부를 하면 안 되고요. 성의 자유는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속에서 자유지요. 예? 남의 권리를 성폭행, 성추행을 해서 한 여성을 짓밟고 내 성만 자유로우면 되는 겁니까? 이런 놈이 신부를 한다고 그냥 정의구현사재단, 예? 뭔 정의를 구현합니까? 성추행의 정의를 구현합니까? 당분간 한 신부를 정해진 장소에서 해계하도록 했다며 신부직 발탈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는데 신부가 성욕을 참지 못하고 자원봉사를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그 같이 간 여성 신도를 덮치려고 했으면 이거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필요가 없이 거세 대상 아닙니까? 자, 이 한 신부라는 사람은 이태석 신부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그 뒤를 이어 2008년부터 4년간 남수단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에도 이태석 신부와 함께 등장하며 사목 활동에 열심인 사제로 이렇게 부각이 되기도 했답니다. 자, 뭐 이름도 나왔으니까 이 뭐 까죠. 한만삼 신부라고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부보다 이 성폭행 사실을 지금까지 알리지 않은 여자 신도는 현지인에게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몇 년 동안의 이 정교 노력이 허사가 될까와 두려워해서 그렇답니다. 흔히 가톨릭계는요, 저도 아는 신부님들 좀 있는데 신부가 거의 왕입니다. 신부는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아주 복종을 시키지요. 뭐 나이 좀 드신 신부들은 신도들한테 그냥 반말을 그냥 쩍쩍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수한 신도들은 신부를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는데 식당 문을 잠그고 새벽까지 강간을 시도한 신부에게 손목을 잡힌 채 저항하다 눈에 멍이 든 이 피해자 김 씨는 다음날 한 신부의 후배 신부한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막강한 사제의 파워 앞에 여신도의 어떤 부분은 인권은 없어진 거죠. 문학의 권력들이 막강한 파워로 이 여자 이 배우들을 농락을 했듯이 이 신부라는 막강한 종교 권력으로 이들을 농락을 한 부분입니다. 한만석 신부는요, 남수단에 갔다 온 뒤에 이 해외에서 살아가는 사제와 수도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큰비 신부님이라는 책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호응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2016년 11월 28일 수원역 광장에서 열렸던 촛불문화제에서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고 하고요. 그는 당시 정권을 향해 국민을 개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국민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박근혜 정권의 사악함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했는데 여기서 목적어를 이 국민을 신도를 여신도를로 바꾸면 여신도를 개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신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한만섬 신부의 사악함에 소름이 돋아오를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 기가 찬데요. 이런 과정에서 김어준이 이제 헛소리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공개된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뭐 이 다스베이든가 뭐 해가지고 그 뭡니까 스타워즈 영화에 나오는 인물을 이 다스 이명박의 다스가 이제 보인다고 다스베이다라고 조롱하는 방송이죠. 12회 방송에서 예언을 하나 할까 한다 하고 운을 뗀 뒤에 최근에 미투 운동같이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범죄 뉴스가 많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섹스는 주목도가 높은 소재이고 진보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세력들이 피해자들을 좀 준비해서 진보 매체에 등장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로
생각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올림픽이 끝나면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 혹은 기사들이 나올 거라고 예언한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30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에서요, 서지영 검사의 성추행 폭로에 대해 역사적 이정표였다. 여성들에게 위로, 격려, 용기를 줬다고 지켜 세운 터라 해당 발언이 알려진 뒤에 실망이 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서지연을 지켜 세운 것은 1월 30일이고 2월 24일 방송된 팟캐스트에서는 지금 여성들의 성추행 폭로가 이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문 정권의 지지 계층을 분열시키려고 한다라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태섭 민주당 의원조차도 SNS에 인권 문제에 여야 진보 보수가 어딨냐, 진보적인 인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감추어져야 되는 거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상파를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손의원 민주당 의원도 김어준의 입장에 서서 금태섭 의원을 공격했어요. 이 오해할 만하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집중 공격하는 댓글단의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추가로 피해자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받으면서 수년간 이걸 말을 못하고 참아왔는데 김어준 씨의 발언을 본다면 내가 댓글 공작을 꾸미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라 지적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 성피해 TF를 담당하고 있는 정춘숙 의원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관계자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나는 꼼수다 멤버인 김용민 씨가 막말 발언으로 휘청을 했는데 왜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위험한 발언으로 화를 자초하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여권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어준은 SBS 시사 프로그램 블랙하우스와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두 개를 이 공적인 매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 매체에서 그런 소리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만은 적어도 공중파를 상대로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만사를 정의의 관점이 아니라 내 편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공작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의 시사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다. 김어준이 SBS에서 한 프로를 꿰찰 때, TBS 라디오에서 한 프로를 꿰찰 때 과연 그걸 주는 사람들은 김어준의 무엇을 보고 주었겠습니까? 이 사람 정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정권이 바뀌고 이들 김어준, 주진우, 정봉주 등 이런 사람들이 진중권이까지도 이제 봄날이 왔지요. 온 방송에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좋아요. 이계선이 많이 출연하는 건 좋은데 적어도 본인이 공중파에서 이런 일을 맡고 있다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으로 이런 일을 그만두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수준이 발바닥이라서 논의하는 것조차도 역겹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 조선일보 문갑식의 세상 읽기에 보면요. 이 존 달버그 액턴이 남작이 한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절대 권력일수록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100년 전 영국의 정치가가 한 말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면서 이윤택, 오태석, 권 시인의 몹쓸 짓은 본질이 같아라. 어떻게 본질이 같냐? 그들은 캐스팅 그리고 작품 기고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배우나 작가 지망생들에게는 그들이 문을 열어주는가 안 열어주는가가 한마디로 생존권을 쥐고 있는데 그 약점을 쥐고 구축한 태폐아성에서 그들은 주변 십상시들이 황토방으로 술자리 옆자리로 뜸인 약자들을 성적으로 농락을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좀 알기로는요, 이 좌파들 중에 개량 한복 입고 문화계에 있다고 다니는 작자들 중에 솔직히 말하면 여성들 불러 모아서 밤마다 술 먹고 노는 패거리들이 곳곳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뒷전이고 예술로 해서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몰려드니 그걸 갖다가 농락하기 얼마나 좋은 기회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아지트들을 꾸민 작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 이런 시사 문제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무슨 검찰에 조사받으러 출두한다 할 때 옆에 수많은 여성을 거느리고 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요, 자신이 가진 힘이 일종의 권력이 되는 거겠죠. 그 권력으로 여성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참 농락당하는 여성들이 안타까운데요. 이들의 살아가는 방식의 문화가 이미 이런 쪽에 젖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특정 정파를 편을 드는 것을 빼고는 이들에 있어서 정말 정신적으로 진보이거나 사회주의적이거나 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로 정신적으로 진보라면요, 여성에 대한 성적인 존중이 최우선으로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 문제가 터진 뒤에 보인 행동에 있어서도 한국 사회는 달아올랐다가 좀 있으면 잊으니까 그냥 버티면 그만이다라고 가는 겁니다. 자, 이들은요, 자기가 각각 머물고 있는 이 문화 세계에서 떠나야 되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 21일 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국회 답변에서 탁 행정관이 여성 비하 내용을 담아 출판을 했던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하면서도 직접 성적 폭력이 가해진 것과 출판물 표현이 부적절한 것은 정도의 차이가 구분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 정권에서 성적인 폭력은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력을 이용해서 유사한 일들이 되고 있다면, 문화 권력이 아니라 이제 정치 권력으로, 그거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이 일이 세월이 지난 뒤에 짚어질 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미리 좀 이야기를 했어요. 마강수 교수가 그런 성적인 판타시를 소설로 내었을 때 그건 전부 다 달라들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탁현민이 마 교수가 쓴 거는 좀 유치할 정도로, 마 교수의 그 글에 등장하는 사라는 지가 좋아서 남자들하고 붙어 먹었지만은 이제 이 탁현민이 쓴 상상 성적인 판타시를 보면 이거는 뭐 거의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성적인 구조를 왜곡하거나 변태스러움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자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갑수 씨는 새 노인이 치사하다면 탁현민은 엽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딱 이 정권이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김어준의 이 멘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정권은 이 최근에 나오는 미투 운동이 성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자신들이 수구, 꼴통, 보수, 검찰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데 이용하면 이건 성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것이 자기 쪽으로 불이 번지니까, 왜? 문화 권력은 문화계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농락할 정도가 되는 사람들은 다 좌파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한테 불이 다가온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내 문제처럼 공작이라고 이야기하다가 헛소리가 나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성적인 문제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바라보는 그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 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올바른지 어떤지 머지않아 이렇게 규정될 거라고 봅니다.
자, 세월 좀 지나보세요. 별의별 성적인 문제가 지금 이 문제를 예? 남의 일인 양 바라보면서 또 이 편의 문제인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